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6명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근데 지금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아니지 탄핵을 국회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장경태 의원은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여기도 탄핵이다. 그렇게 이렇게 없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무슨 법리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은 헌정 질서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가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게 헌법에 따른 질서에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총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극적인 대행이니까 대리라는 게 보조되기만 하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면 그건 임명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국회 몫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했잖아요. 네. 여당 국회의원 1명, 민주당 2명 이렇게 해서 국회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는데 네.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그것 안 한다? 이건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이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총리가 혹시 탄핵이 되고 부총리가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 뜻을 따를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20분 5분 뒤입니다. 오전 10시 20분에 최근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대리권을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또 헌법재판을 임명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엄중한 국내 상황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어떻게 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사실 그 한덕수 총리도 원래 판단하기로는 여러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 관료만 하신 분이 이 내후 외환의 시기에 그 국민적 선택을 할 거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 4번이나 그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않았냐, 사과하지 않았냐. 근데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탄핵안 처리에 예감한 한덕수 총리가 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나라가 참 이게 총리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네. 저희가 표결하기 30분 전에 네. 그런 담화를 하는 것 자체가 꼼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네. 거기다 이거 자기가 임명할 수 없다고 30분 전에 얘기하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너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빠진다고 해서 국민 편에 서면 안 돼. 내란 세력 편에 서야 돼. 이런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또는 우리는 내란 공범이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그렇지만 다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회 출석해서 나는 반대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옹변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수사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최상목도 본인이 보기에 나도 동조했는데 나도 증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슨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2조로 내려가요? 우리가 어제도 하루 종일 논의가 된 게 우리끼리 한 얘기긴 하지만 국무위원 전체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국무회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공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장식 의원께서 법률안을 꼼꼼히 다 찾아보고 오셨는데 국무회의 못하더라도 15일 지나면 그렇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20일이 걱정할 지나면 거 없다. 법률은 자동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자동 그러니까 공포. 특검법이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공포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없으면 바로 20일 후에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정부로 보냈는데
20일 이내에 재의혹을 하지 않으면 예. 국회의장이 발표하게 돼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이 20일 이후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중요한 것은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기 때문에 당장. 예, 그건 법률안이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어떤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만 보고 분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연히 어떻게 갑니까? 지금 아니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예. 최상목 총리도 똑같은 입장이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예. 근데 실제로 정보가 이제 취합이 되실 텐데 네. 최상목 부총리는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예. 제가 듣기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가장 강력하게 계엄을 반대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무총리는 네. 어차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막지 못한 책임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른 분이고 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예. 라고 약간 기대 섞인 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국정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월 3일 내란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세계가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큰 나라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아주 평화롭게 질서 있게 정권을 교체했던 그 힘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AP통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전 세계 외신들이 151대 200을 쓰고 있어요. 예. 예. 그 어제 뭐 박주민 의원 그 알자지라 방송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도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나만 살겠다.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공직자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진짜. 예? 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똑같은 심정인데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전라도 말로 애통이 터지고 애통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헌법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질서를 따라서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하다 보면 탄핵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